원피스 1112화의 표지 현재에는 야마토와 키네몬이 등장하며 키네몬은 야마토에게 어떠한 부탁을 하고 있으며 야마토는 매우 기뻐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하트까지 띄우고 있기에 일부 독자들은 야마토와 키네몬이 사랑에 빠졌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마토는 자신이 오뎅이라고 생각하는 소위 말하는 오뎅병에 걸린 인물이기에 남자인 키네몬과 사랑에 빠질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그렇기에 야마토가 하트까지 띄우며 기뻐하는 이유는 키네몬이 야마토를 과거의 오뎅과 같은 전력으로 인정하며 야마토를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며 어떠한 부탁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오로성 세터는 에그헤드 섬에 도달한 이후 자신이 과학병기에 대하여 최고의 위권을 가진 점을 이용하여 모든 과학병기를 탈취하는 데 성공하며 밀지모자일당과 베가펑크를 공격하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베가펑크가 언젠가 보니가 쿠마의 모습을 한 클론에게 공격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과학병기에 대한 위권을 본인을 오로성보다도 높게 설정해 두었고 본인은 과학병기를 재탈취하는 데 성공하며 과학병기들은 해군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바코치의 형태로 변한 나스주로가 나타나 매우 짧은 시간에 파시피스타 마크 3를 모조리 제압하였고 이윽고 파시피스타 마크 3 전체를 중지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나스주로의 공격이 워낙 빨랐기에 해군들은 파시피스타 마크 3가 멈춘 원인을 정확히는 알지 못했으나 파시피스타 마크 3가 어쨌든 멈춘 이후 파시피스타 마크 3 전체 사격 중지, 포격을 강화하라, 사왕 밀지모자 일당을 놓치지 마라, 주얼리 보니를 놓치지 마라 라고 말하며 더욱 거세게 밀지모자 일당과 베가펑크를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파시피스타 마크 3를 무력화시킨 나스주로는 아직 12살 소녀 한 명에게 나라를 멸할 힘을 맡기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는 모반을 베가펑크 라고 중얼거리며 매우 분노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거병 해적단과 함께 상륙한 오이모와 카시는 위험한 녀석들이 나타났다고 말하며 빨리 도주하자고 말하였고 해군은 곧바로 거병 해적단의 배에 포격을 시도하며 출동을 저지하려 합니다. 특히 해군은 보니를 집요하게 노렸고 각오해라 주얼리 보니 이 망할 꼬맹이 네 녀석에게 과학 병기를 넘기지 않겠다 라고 말하였고 보니는 발끈하며 병기라고 부르지 말라고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해군본부 중장이 직접 나서서 이를 저지하려 합니다. 하지만 보니가 한 발 빠르게 움직였고 토사 중장을 어리게 만든 이후 안면을 걷어차며 아빠는 영웅이라고 턱주가리 아저씨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레드킹 중장이 멀리서 날아와 보니 프랑키 일행을 공격하려 하였고 프랑키는 그렇겐 못하지 라고 소리친 이후 맨주먹을 사용하여 레드킹 중장의 안면을 강타하였고 레드킹 중장은 다나먹만의 치명상을 입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해군본부 중장은 프랑키와 보니에게는 한방컷이 날 만큼 약함을 알 수 있기에 해군의 미래가 암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스는 에그헤드 섬에 도달한 이후 베가펑크의 방송을 저지하기 위하여 곧바로 이츠마데의 형태로 변하여 프런티어돔으로 진입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들과 모종의 거래를 맺은 요크를 만나게 되었고 요크의 도움을 받아 베가펑크의 방송을 중단하려 합니다. 하지만 요크조차 방송이 송출되고 있는 장소는 몰랐고 우선은 방송이 녹화된 장소로 향합니다. 그리고 마스는 곧바로 레이저 광선을 쏴버리며 방송이 녹화된 장소를 통째로 녹여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요크는 다급히 마스를 말리며 잠깐 날 뛰지 말아봐 라고 말했고 마스는 분노하며 임마 왜 멈추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크는 베가펑크와 두뇌를 공유하는 천재이기에 꽤나 침착한 듯한 모습을 보이며 내가 스텔라라도 분명 발신 원인인 방송 전버블레는 어딘가 숨겨놨을 거라고 라고 말하며 반드시 부숴야 할 방송용 전버블레를 찾는 게 급선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스는 그럼 연구소를 전부 파괴하면 될 뿐이다 라고 말하며 조금은 무식하지만 반대로 가장 확실한 방법을 말합니다. 하지만 요크는 안돼, B동 2층은 경비개발 플로어, 1층은 파워플랜트, C동 3층에는 고압가사 실린더가 있어 이대로 파괴했다간 연구소가 연쇄 폭발해서 펑크 레코드까지 날아가 버릴 거라고 라고 말하며 연구소를 모두 파괴해버리며 오로성이 필요로 하는 자료도 날아가 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필연적으로 마더프레임과 관련된 자료들과 자원들 모두 날아갈 것이기에 이무가 원하고 있으며 세계정부의 핵심 전력이 될 마더프레임 역시 평생 사용할 수 없는 처지가 될 것이기에 마스조차 연구소 전체를 파괴하는 것에 대해선 신중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기에 마스는 그렇다면 생각해라, 사고회로는 베가펑크와 똑같을 것 아니냐 라고 말하며 베가펑크와 두뇌를 공유하는 요크에게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마스는 견문색 배기를 통하여 펑크 레코드 내부에서 작은 생물의 목소리를 감지하였고 요크는 펑크 레코드에서 설마 전보벌레? 방송 전보벌레는 최근에 완성되었는데 삼각형의 나선 껍데기 형태를 하고 있어 라고 말했고 마스는 요크에게 입구가 어디냐고 물어본 이후 곧바로 소리가 감지된 곳으로 날아갑니다.
스투시는 과거 베가펑크의 도움을 받았던 인물이기에 사이퍼폴까지 배신하며 베가펑크를 돕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스투시는 결정적인 순간에 사이퍼폴을 배신하여 루치와 카쿠를 무력화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스투시는 밀지모자 일당과 베가펑크의 탈출을 돕기 위하여 자신이 희생하여 최후의 임무를 완수하려 합니다. 그리고 카쿠와 스투시는 제외하게 되었고, 카쿠와 스투시는 정체불명의 괴물이 대화 내용을 고려하면 오로성이라는 것을 추론합니다. 그리고 카쿠는 스투시에게 버림받은 것이냐고 물었고, 스투시는 미안하지만 이곳에 남는 일에 지원하는 거야. 최후의 임무는 누군가가 맡아야만 하니까 라고 말하며 최후의 임무를 위해 자신이 희생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나밀, 로빈 등에게도 전해졌고, 에디스는 프론티오돔의 해제는 사령실에서 해야 하니까 본인이 지원한 거다. 감사하며 서둘러 탈출하는 게 은혜를 갚는 게 아니겠나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밀, 로빈, 우솝은 빠르게 탈출 계획을 짜나 키자루에 의하여 베가포스가 파괴되었기에 써니오가 무사히 바다에 착륙하기 힘들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에디스는 밀지모자 일당은 언제나 기적을 불러왔기에 이번에도 기적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하며 곧바로 무언가를 꾸미며 프론티오돔의 보안 시스템을 향해 뛰어들며 너희들의 배는 분명 바다에 추락한다. 나를 믿어. 외상 파손 시뮬레이션 78% 아직 죽지 않아. 간다 라고 말합니다. 오로성이 에그헤드 섬에 강림한 이후 샌드웜의 형태로 변한 피터와 루피, 도리, 브루기가 대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피터는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특유의 빨아들이기 공격을 시도하였고, 건물, 나무 등 주변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리와 브루기조차 움직이지 못하며 이 무슨 흡입력, 앞으로 갈 수가 없어 라고 말하며 당황합니다. 그리고 기어 피프스를 사용한 루피조차 행동 제약이 걸리는 모습이 연출되었고, 루피는 매우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며 배가 고픈 거라면 빌딩이라도 처먹어 라고 말한 뒤 건물 하나를 통째로 뽑아서 피터의 입에 집어넣어버립니다. 그리고 브로기는 크하하하 통쾌하군 이라고 말하였고, 피터의 입에는 빌딩이 처박히며 피터의 빨아들이기 공격이 잠시 멈추게 됩니다. 루피는 피터에게 건물을 던진 이후 체력을 크게 소진하게 되었고, 기어 피프스의 부작용이 찾아오게 되었고, 루피는 순식간에 노인의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리는 놀라며 어떻게 된 거냐 밀지모자, 본 적 없는 아저씨가 됐어 라고 말했고, 루피는 밥 파워가 끊겼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브로기는 엘바프 특제식 비상식량을 주었고, 뭐든지 잘 먹는 루피조차 우엑 뭐야 이 냄새 라고 말하며 악취를 꾹 참고 음식을 섭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브로기는 발효된 상어다. 엘바프의 비상식량이지. 익숙해지면 맛있다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엘바프의 비상식량을 모조리 먹어치웠고 기운을 차리는데 성공하며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다만 기어 피프스를 사용한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기운을 차린 루피를 보며 도리와 브로기는 폭소하며 단순한 신체구만 이라고 말합니다. 루피가 엘바프 특제식을 먹고 기운을 차리며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곧바로 워큐리가 돌진해왔고, 도리는 놀라며 피해라 멧돼지다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루피는 곧바로 기어3 고무고물 레드로크를 사용하여 워큐리의 머리에 공격을 적중시킵니다. 참고로 루피의 고무고물 레드로크는 세계 최강의 생물이라고 불렸으며 압도적인 맷집을 지닌 카이도우조차 피를 흘리게 만들며 쓰러뜨렸던 기술입니다. 또한 루피는 폐양색을 휘감는 법을 터득하며 카이도우와 호각으로 겨루는 모습을 보였으며,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지 않은 루피조차 해군대장에 준하는 강자임을 감안하며 루피의 고무고물 레드로크도 꽤나 위협적인 기술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워큐리의 맷집은 카이도우보다도 더 단단했고, 워큐리는 전혀 충격을 입지 않았으며 되려 루피의 손이 퉁퉁 불었고, 루피는 고통스러워하며 아파 뭐 이리 단단하냐 라고 소리칩니다. 그렇기에 워큐리의 맷집은 가히 역대급이며 웬만한 공격으로는 충격을 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솝, 나미, 초파가 탈출 계획을 정립하고 있었으나 그 순간 세턴이 나타나 밀지모자 일당의 탈출을 저지하려 하였고, 우솝과 나미, 초파는 겁에 질린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북동쪽 해안에서 탈출을 준비하던 거인 한 명이 반토막나며 일도양단되었고, 나스주로가 보니, 아틀라스, 프랑키의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렇기에 탈출을 주도하던 이들이 모두 위기에 빠졌으며 현실적으로 이들이 세턴과 나스주로를 막아설 수는 없기에 제3자의 도움이 절실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우솝, 나미 등이 있는 곳으로는 쌍디가 올 확률이 높으며 나스주로가 있는 곳으로는 조로가 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고대로본 역시 움직이고 있기에 고대로본 역시 이들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마스는 내부의 소리가 감지된 곳으로 향하였고 방송 송출용 정보벌레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마스는 이것이 운이 없었군 베가펑크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상층부에서 거품과 같은 소리가 났고 마스는 무언가를 목격하며 놀란 듯한 모습으로 공중을 바라봅니다. 원피스 1113화는 두 개의 표지 연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점프 표지 연재에는 루피와 점프사에서 연재하는 주요 캐릭터들이 함께 모습을 드러냈고 이번에도 루피가 센터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단에는 루피, 조로, 쌍디, 초파의 단체 사진도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피스의 표지는 컬러 표지이며 로빈이 밀지모자 일당을 장기말로 하여 채
S를 두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로비는 기어 피프스를 사용한 루피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폼을 한 초파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며 조로와 쌍디 역시 마치 성기사처럼 말을 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루피, 조로, 쌍디, 초파가 계속하여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어쩌면 이들의 활약을 암시하는 표지라고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오로성이 에그헤드 섬에 강림한 이후 마스는 베가펑크의 방송을 중단하기 위하여 이츠마대의 형태로 변한 이후 프런티오돔을 향하여 날아갑니다. 그리고 마스는 그곳에서 요크와 조우하게 되었고 요크의 도움을 받아 방송 송출용 전보벌레를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요크조차 방송 송출용 전보벌레의 위치를 알지 못했고 마스는 큰 고심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마스는 견문색 패기를 통하여 미세한 생물의 기척을 느꼈고 곧바로 그곳으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마스는 그곳에서 세계 최대의 두뇌 펑크 레코드를 보게 되었고 한창 베가펑크의 방송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그럼 슬슬 커피도 시키지 못할 짧은 시간이었다만 영상 전보벌레를 준비하기엔 충분했겠지 라고 말했고, 샤카는 30초 전입니다 스텔라 라고 말했고, 피타고라스는 전 세계에 방송된다니 조금 긴장되네요 라고 말하며 이제 곧 세계의 진실을 말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마스는 이놈이 죽었음에도 계속 살아있다니 이것이 너인가 베가펑크, 죽음이란 대체 무엇이냐, 의식은 어느 쪽에 존재하지 라고 말하며 매우 거대한 베가펑크의 뇌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영상은 머지않아 세계를 하나로 이을 것이야. 그것을 알게 되는 것과 싫어도 알게 되는 부자유 또한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가펑크가 말한 것은 작중 최대의 떡밥인 원피스와도 관련이 있어 보이기에 베가펑크가 말하려는 진실이 데뷔보 원피스와 밀접한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마스는 세계의 진실이 송출되기 이전 방송 송출 전보벌레를 밟아서 부숴버리려 합니다. 베가펑크가 세계의 진실에 대해 말하기 위하여 전세계의 전보벌레를 해킹했고 전세계 사람들은 베가펑크의 방송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우섭의 고향인 시론 마을에서도 베가펑크의 방송을 시청하고 있었고 메리는 카야씨 집에도 없다면 이 마을 어느 집에도 없잖아 라고 말하며 카야를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야는 자신의 집에 있었고 메리는 안심하는 모습을 보이며 영상 전보벌레는 크다고요. 초대형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과 마찬가지. 차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카야급 부자조차 영상 전보벌레를 사육하는 것은 부담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야는 피망, 양파, 당근과 함께 베가펑크의 방송을 보고 있었고 카야가 베가펑크는 의학계에서도 큰 영향을 끼친 위인이라고 말하자 피망은 카야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베가펑크에 대해 잘하는 척을 했고 양파와 당근은 피망을 비웃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초파가 머물렀던 사우스블레의 토리노 왕국에서도 베가펑크의 방송을 시청하고 있었고 자신과 연이 있는 너구리가 화제가 되는 것을 보며 신기해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해적들의 섬인 하치노스에서도 베가펑크의 방송을 보고 있었고 해적들은 베가펑크의 방송보다는 이권 다툼에 더 관심이 있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쌍둥이 언덕에서 크로커스와 라분 역시 베가펑크의 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크로커스는 로제의 동료로서 라프텔에 도달하여 원피스의 정체에 대해 알게 되었기에 베가펑크가 하려는 말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부의 해군들 역시 방송에 집중하며 베가펑크의 방송 이후 세계에 일어날 일에 대해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가펑크의 고향인 벌지모아에서는 베가펑크를 자랑스러워하고 있으며 몇몇은 프랑키와 베가펑크를 착각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마스는 베가펑크의 방송이 시작되기 직전에 방송 송출용 전보벌레를 밟아서 부숴버립니다. 하지만 이는 베가펑크가 설치한 함정이었고 마스가 부순 전보벌레는 평범한 전보벌레였습니다. 그리고 마스가 이를 깨달으나 이미 방송은 시작되었고 마스는 매우 분노하며 평범한 전보벌레, 숨기는 것도 모자라서 가짜까지 준비를, 이 자식 베가펑크 이라고 말한 뒤 곧바로 이츠마대의 형태로 변하여 방송 송출용 전보벌레를 찾기 위해 날아다닙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세기여 응답하라, 좋아 그럼 다시 방송을 시작하지 라고 말하며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하였고 전세계의 사람들은 환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타오 오로성은 텔레파시를 통하여 마스에게 연락하며 방송이 멈추지 않았다 마스 라고 말했고 마스는 미안하다 베가펑크는 이 통신을 멈추게 둘 생각이 없어. 생각보다 엄중하게 경계하고 있다. 무엇을 알고 말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녀석은 오하라의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고 요크가 말했다. 클로버 때와 같은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오하라의 무념을 해소하려는 건가 라고 말해주었고 세턴, 피터, 워큐리, 나수주로는 일제히 경악하는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쌍디는 베가펑크의 시체를 든 채 세턴으로부터 멀어지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견문색 패기를 통하여 보니의 목소리를 감지하였고 들린다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보니짱의 목소리가 라고 말하며 나스주로에게 공격을 받을 위기에 처한 보니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나스주로는 주얼리 보니 해군의 전력을 훔치게 두진 않겠다 라고 말하며 보니를 베어버리려 합니다. 그리고 프랑키가 이를 막아서려 하나 쌍디가 나타나 잠깐 비켜 프랑키 보니짱을 지키는 건 바로 나다 라고 말한 뒤 나스주로의 안면을 걷어차버립니다. 그리고 쌍디는 노인을 괴롭힌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이건 해적의 싸움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스주로는 곧바로 바코치의 능력을 사용하여 쌍디를 물어버렸고 쌍디는 위기에 처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오이모와 카시가 나타나 나스주로를 붙잡아버렸고 나스주로는 쌍디를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은 곧바로 일그러진 미래를 사용하여 거인 같은 미래가 되었고 매우 큰 거인이 된 이후 곧바로 나스주로를 밟아버리려 합니다. 베가펑크는 우여곡절 끝에 방송을 시작하였고 나는 두 가지의 죄를 범했다. 그러므로 체포되거나 처형을 당했을 때 이 영상은 내 심장 정지와 동시에 발신되도록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이 죽었기에 방송이 시작되었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샤본디 제도에 모인 기자들은 경악하며 그럼 베가펑크는 이미 죽었다는 거야 라고 말했고 알라바스타의 강자 코자는 잠깐 오늘 아침 뉴스에선 밀지모자 일당에게 인질로 잡혔다고 했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가펑크의 방송을 지켜보던 시저는 웃기지마 이 자식아 우리는 니놈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시저는 저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시저는 베가펑크를 미워했을지언정 죽음까지는 바라지 않았으며 여전히 경쟁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베가펑크에게 애증의 감정을 느끼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건즈는 당황하며 어이 곤란하다고 이런 걸 방송해버리면 신문사는 끝장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편 베가펑크는 말을 이어가며 이것을 단단히 이해하고 들어주길 바란다. 나를 재판하는 자들이 누구건 간에 그것을 악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나는 선악을 따지지 않는다. 그것을 따질 수 있는 정도 그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가펑크가 말한 그는 임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베가펑크가 민감한 존재에 대해 말하자 세턴은 베가펑크를 크게 경계하며 분노합니다. 세턴은 베가펑크의 방송을 들으며 분노하며 비켜라 니놈들에게 낭비할 시간은 없다 라고 말하며 나미, 우솝, 로빈, 초파 등에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로빈이 베가펑크를 보며 오하라의 추억을 떠올리자 세턴은 니코 로빈인가 아카이누 녀석이 놓쳤던 여자 철저하지 못한 녀석이다 라고 말한 뒤 곧바로 로빈을 향해 촉수 공격을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미는 로빈을 데리고 멀리 도망갔고 세턴은 분노하며 방해다 벌레 녀석들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스는 전부벌레의 생태 반응이 너무 많아 특별한 연판은 없는데 라고 말하며 프런티어돔을 바라보며 방송 송출용 전버벌레를 찾으려 합니다. 그리고 요크 역시 방송 송출용 전버벌레를 찾으며 생각하자 이대로면 철령인 못한다고 나도 베가펑크잖아 나라면 어디 숨겼을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 마스는 연구소 전체를 파괴하고자 하며 오로성들에게 텔레파시를 보내어 이봐 파워 플랜트를 파괴해버리면 어떻게 되지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세턴은 그만둬라 이 섬 주변의 군함들과 해군이 날아가는 건 알바 아니지만 라고 말했고 워큐리는 그걸 파괴하면 더 이상 마더 프레임을 생성할 수 없게 된다 라고 말하며 연구소를 모두 부수지는 말라고 말합니다. 베가펑크는 방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후 지금부터 한 말을 너무 믿기 어려워 실수를 하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모두에게 알 권리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겠다. 이 세계는 바다로 가라앉는다 라고 말하며 조만간 세계가 바다로 가라앉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는 이무와 오로성 공백의 백년과 연관이 있기에 이무와 오로성이 전세계를 수장시킬 계획을 짜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마리조아는 매우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에 해수면이 웬만큼 상승해서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백의 백년과 관련된 섬들이 모두 해수면 상승에 대비가 되어 있는 것 역시 오다 작가님이 뿌려놓은 떡밥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우는 거대 코끼리 드니샤의 등에 위치해 있으며 드레스로자와 알라바스타의 주요 기관은 고산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와노쿠니와 엘바프 역시 매우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미 공백의 백년 당시 전 세계는 해수면 상승을 겪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